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 상속이 되겠습니다. 영농자녀한테 농지를 증여하거나 아니면은 상속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농자녀한테 농지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 1억 원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선호하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의 증여세 1억 원의 감면의 의미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10억 원의 농지에 대해서 증여를 성년자녀한테 한다면은 그런다고 가정했을 때 증여세를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억 원 빼기 5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를 하니까 과세 표준은 9억 5천이 되겠죠. 따라서 증여세율 30%가 되겠습니다. 누진공제액 6천만 원을 빼주니까 증여세 2억 2,500만 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1억 원을 혹시라도 감면받는다면 최종 납부해야 되는 증여세는 1억 2,5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 2명한테 증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녀 1인당 증여세를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요, 10억 원을 5억 원씩 자녀 2명한테 증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5억 원에 대해서 5천만 원 공제받으니까 4억 5천에 20%, 그 다음에 1천만 원 누진 공제하니까 8천만 원이라고 하는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1인당 증여세 5년 동안에 1억 원을 감면하니까 자녀 2명은 5억 원씩 영농자녀로서 농지를 증여받고서 증여세가 한 푼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다면요, 만약에 그럴 때는 손자녀도 증여가 가능합니다. 감면 역시 가능하겠죠. 물론 손자녀는요, 친가나 외가 모두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외손주, 친손주 관계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때 손자녀한테 증여하게 된다면 세대생략 할증세 30%가 또 붙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30%를 붙더라도 증여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배우자한테는요, 증여하더라도 증여세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는요, 경제 공동체로 함께 경작한다는 전제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증여 시에도 설사 감면이 있다 하더라도요, 배우자한테 증여하면 나중에 배우자의 상속세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굳이 배우자한테 증여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농자녀한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세 감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과세 증여가 되겠죠. 감면을 받으니까. 1억 원 감면에 따라서 5억 8,333만 원의 농지를 증여하더라도요. 어떻습니까? 증여세가 한 푼도 안 나오게 되는데 5억 8,333만 원을 증여했을 때 5천만 원 공제받으면 어떻습니까? 과세 표준 5억 3,333만 원에 30%, 그다음에 누진 공제액 6천만 원 하니까 증여세는 1억 원이 좀 안 나오죠. 9,999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그 1억 원 감면을 받으니까요. 5년 동안 증여세 산출세액의 100% 감면인데 1억 원을 한도로 해서 1억 원 감면을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겠죠. 그렇다면 그 5년 동안의 감면을 받은 다음에 증여 후 다시 또 5년 뒤에 증여하더라도 증여세 1억 원 감면이 가능한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단위로 5억 원의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똑같이 처음에 5억 8,333만 원을 증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5년 만에 5억 8,333만 원을 증여하게 된다면요, 기증여 재산은 10년 동안 합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1억 6,666만 원이 되거든요. 이랬을 때 증여세는요, 2억 8,666만 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기납부 증여세에 9,999만 원을 공제하더라도 추가로 내야 되는 증여세는 1억 8,667만 원이 나오다 보니까 1억 원을 감면받더라도요, 8,667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만 하기 때문에 똑같이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이 가중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5년 단위로 증여를 하게 된다면요, 두 번째는 5억 8,333만 원이 아니고요, 3억 8,300만 원만 증여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증여세가 1억 9,989만 원이 나오고요. 기납부 증여세 9,999만 원을 공제하니까 그 내야 되는 증여세는 9,99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억 원 감면 받으니까 증여세가 한 푼도 없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년 단위로 1억 원 감면을 받지만 두 번째 증여할 때는 증여재산 합산 때문에 어떻습니까? 첫 번째 증여보다는 좀 적게 증여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손자녀한테 증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생략 할증세 30%를 물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효과적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손자녀한테 증여하게 된다면 상속세 절세에는 아주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농지를 증여했을 때, 영농자녀한테 농지를 증여했을 때는요, 상속재산에서 바로 포함되지 않거든요. 증여 즉시 상속재산에서는 포함되지 않으니까 여러 명의 손자녀들이 있었다면은요, 만약에 10명, 20명이 있다. 그러면 증여를 하더라도 상속세는 한 푼도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농자녀한테 증여했을 때 농지를 1억 원 감면에 대한 조건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자는요,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농지 등의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여일로부터 소급해서 3년 이상 계속해서 영농을 해야 되겠죠. 직접 영농을 하거나 영축을 하거나 영어를 하거나 영립에 종사하고요. 상시 경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분의 1 이상 부부 경작까지 포함해서요.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해야만 됩니다.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 경작이었을 때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기 노동력이 2분의 1은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작 간에요. 사업소득 총급여액 합계액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이 됐을 때는 영농 등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다 보니까 추가의 소득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 임대소득이나 이자 배당 소득, 농가 부업 소득 등은 제외되니까 괜찮습니다. 수증인의 요건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일에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직계 비속이어야 가능하고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나중에 종사하면 되겠습니다. 직계 비속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녀 및 손자녀, 증손자녀도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주의점이 있습니다. 증여세 1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감면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초과 증여분에 대해서는 일반 증여와 합산해서 과세를 하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년 내 재차 증여 시에는 아까처럼 합산해서 5년 단위로 어떻습니까? 1억 원만 감면해주고 합산했을 때 증여세는 많이 늘어나겠죠. 하지만 5년 단위로 1억 원씩은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을 때는 증여세 감면세액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자 상당액을 추징당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영농자녀한테 증여세 감면 농지를 증여했을 때는 증여 후 5년 이후에 양도 등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440여 편 현재 수록되어 있는데요. 멤버십 회원들한테만 오픈되어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절세 전략을 통해서 수억 내지 수십억 원 그 이상의 절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농지 증여에 대한 감면 1억 원에 대한 혜택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받은 농지 등은요. 상속재산에서 증여 즉시 어떻습니까?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니까 상속세 절세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증여 즉시 상속세 절세가 가능하다는 점은요. 어떻습니까? 장애인 자녀한테 신탁재산 증여한다든가 신탁을 5억 원까지 증여한다든가 보험금을 연간 4천만 원 증여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최고의 상속세 절세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혜택은요. 여러 명한테 증여가 가능하죠. 5년 단위로 증여세 1억 원 감면이 각각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증여세 절세하고 상속세 절세가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상속 발생 전에 영농자녀한테 증여하고 상속 발생 이후에 영농상속공제를 병행하게 된다면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유불리를 따져서 선택하게 된다면 엄청나게 효과적으로 증여세 상속세를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비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많다면요. 사전 증여를 하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영농상속공제를 병행하면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농자녀한테 증여함으로써 증여세 감면 1억 원을 받았을 때는 페널티도 있습니다. 10년 이후 양도할 경우에도 양도세 2월과세를 항상 적용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10년이 아니라 100년 뒤에 양도하더라도 2월과세를 적용하니까 2월과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2월과세를 적용하게 된다면 증여 시기는 증여자의 취득 시기는요, 증여자의 취득한 날이고 그때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양도차익을 산출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필요경비는 포함시키겠지만요, 엄청나게 양도차익이 많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양도세 폭탄이 내려질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증여받은 날로부터
15년 이상 보유했다면 30% 받을 수 있고요. 수중인이 8년 이상 작용을 하게 된다면 양도세 감면을 또 1년에 1억 원, 그다음에 5년 내에 2억 원 가능하다 보니까 유불리를 판단할 필요는 있지만요. 어떻습니까? 이월과세 굴레에서 벗어나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월과세를 두려워하게 된다면요. 이렇게 두렵다면은 영농상속공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영농을 하는 경우에 이월과세를 당하더라도 실질적인 양도세 폭탄보다는 상속세 절세가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사전증여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다면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증여시 농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으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영농자녀 증여시에는요. 감정평가를 받게 된다면 나중에 어떻습니까? 증여세가 엄청 많아지고요. 감정평가 받으니까 많아지겠죠. 그리고 조금밖에 농지를 증여할 수밖에 없고 또 나중에 취득가액이 올라간다 손 치더라도 이월과세를 당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손실이 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농자녀한테 농지를 증여할 때는 반드시 감정평가가 아니라 공시지가로 증여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러니요, 감정평가 받으면 증여세만 많이 발생하고 이월과세로 양도세 절세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이럴 때는 절대로 감정평가를 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영농자녀 농지 증여보다는 영농상속공제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영농상속공제를 할 경우 상속후 5년 경과 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2월과세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영농상속공제가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해당 토지에 대해서 영농자녀 사전 증여하는 것과 달리 그 영농상속공제는 해당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로 시세를 반영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5년 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10억 원의 농지를 30억 원으로 감정평가해서 공제를 받는다면 5년 후 40억 원에 매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담은 적어지게 되겠죠. 물론 30억 원의 상속재산이라 할지라도요, 상속세는 그다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인 10억 원으로 그대로 공제받고 영농상속 공제를 한다면은요, 양도차액 30억 원에 대해서 양도세 부담은 그야말로 폭탄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영농상속 공제는 어떻습니까? 공시지가로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로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많다면 영농상속공제가 최대 30억 원이니까 3명이라면 90억 원을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 30억 원만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이 부분은 영농상속 공제는 영농자녀 증여보다는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할 농지가 많을 경우에는 사전증여와 영농상속공제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증여세 감면만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고요. 그리고 바로 이월과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일반 증여와 함께 감면 증여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영농상속공제는요, 배우자에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어떻습니까? 배우자 상속세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영농자녀한테 증여하는 농지 증여를 배우자한테는 못한다는 점, 그거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 한 방에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으로 100년 동안의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100년 동안의 절세 전략, 세금 우산을 펼쳐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동안의 수백억, 수천억 그 이상을 절세할 수도 있거든요. 자산 규모에 따라서. 그러니 어떻습니까? 세미나에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세미나는 있지만요. 2024년도 11월 8일 날 금요일 오후 2시, 11월 9일 날 토요일 오후 2시 강남역 공간이지에서 하고요. 5만 원 이쪽으로 입금해 주시고요.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참석자한테는 제 저서에 자필 사인해서 공짜로 드리거나 이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남역 5번 출구에서 2, 3분 거리니까 지하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영농자녀한테 영농 토지를 증여할 때 5년 동안 1억 원 감면이 있는데요. 이것을 할 것인가, 영농상속공제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유불리에 대해서 말씀 나눴고요. 효과적으로 절세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